안녕하십니까. 마라 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영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률 및 중개실무 문제풀이 15강 시간으로서 155번부터 165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55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155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하여 신고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자, 신고해야 될 사항이 9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1번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사항부터 9번째 거래대상 주택에 대한 입주계획. 이거는 이제 실제 거래 가격이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아파트로서 6억 원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이 되는데 그 9가지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 그걸 보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지금부터 1.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사항 당연히 신고해야 되고,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 또는 기한 이것도 신고해야 됩니다. 3. 거래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신고해야 되고, 거래대상 부동산의 권리관계. 자, 지금 문제를 보세요. 매매계약입니다. 매매면 이거 소유권 이전이에요. 소유권 이전. 그러면 따로 아파트 매매, 부동산 매매니까 권리관계 표시를 안 해도 소유권 이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관계는 따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실제 거래가격 당연히 신고하죠. 이걸 알기 위해서 신고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자, 다 오고 하나만 해서 틀린 것이니까 155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56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6번. 중개업자가 주택법상의 주택거래 신고 지역 내에 주택을 거래하면서, 자, 이 주택은 아파트만 해당이 됩니다. 아파트만.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 빈칸에 알맞은 것은? 주택거래 신고 대상인 주택에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거래 신고 지역의 아파트를 거래계약 체결한 겁니다. 그 체결로부터 이때 며칠 이내? 주택거래 신고 같은 경우는 15일 이내입니다. 이거 무조건 15일 이내.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는 거래계약 체결로부터 60일 이내지만 주택거래 신고만큼은 주택법에 15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법령 역시 중개업자가 15일 이내에 주택거래 신고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15일 이내에 당해 주택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자, 답이 뭡니까? 15일. 1번이죠. 15일 이내. 다음 157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7번. 중개업자와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 시 중개의뢰인 쌍방에게 지켜야 할 의무라고 볼 수 없는 것. 자, 매도의뢰인, 매수의뢰인 쌍방에게 지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편합니다. 1.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의무 당연하고요. 2. 직무상 악의는 비밀을 준수할 의무 맞고요. 3.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해야 할 의무 맞습니다. 4.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맞고요. 중개 대상을 확인 설명 의무는 어디에만 하면 되냐면 권리, 취득 이전이 아니라 취득하려는 중개 의뢰인에게만 해주면 됩니다. 어느 한 쌍방이라 한쪽이죠. 틀렸네요. 다 오고 하나만 X. 자, 볼 수 없는 거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8번. 중개업자는 물론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중개업자의 법인의 사원 임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1.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의 개시 의무 누구에게만 적용된다? 중개업자만 하면 됩니다. 업자만. 중개사무소 이중 등록 개설 금지 역시 중개업자만 하면 되고, 인장 등록은 중개업자 플러스 소속 공인중개사만 하면 됩니다. 품위 유지 및 공정 의무 역시 중개업자 플러스 소속 공인중개사만 하면 됩니다. 비밀 누설 금지 의무는 중개업자 등 누구나 다 이거는 지켜야 됩니다. 이거 모두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모두 이걸 해야 됩니다. 지금 모두에게 적용되는 걸 구하니까 158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59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9번. 중개업자 등이 지켜야 할 비밀 준수 의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1번. 중개업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나 그 직을 떠난 후에도 누설하여야 된다. 이상하죠?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떠난 후에도 틀렸고요. 두 번째. 소송법상의 증언 의무와 같이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밀을 공개할 수 있다. 맞습니다. 3. 중개업자가 비밀 준수를 위반한 경우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이런 거 없습니다.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규정은 있지만
행정처분 규정은 없습니다. 자, 틀렸고요. 4.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의뢰인이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의사를 명백히 하여도 처벌할 수 있다. 없습니다. 의뢰인이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명백히 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즉 의뢰인하고 합의하라는 얘기입니다. X. 5.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여 중개 의뢰인에게 정신적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 없죠. 정신적 손해는 이거는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배상 책임이 있는 겁니다. X. 다 X 하나만 옳은 것이니까 159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6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60번 법인인 중개업자 갑이 서울에 본사를 두고 다른 지역의 분사무소 A, 분사무소 B를 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하는 최저 보증금액은 자 법인인 중개업자 본사 같은 경우는 자 본사 2억 원 이상입니다. 최저 2억 원이란 얘기고 분사무소는 다 1억 원 이상이면 됩니다. 최저 1억이라는 얘기죠. 근데 분사무소 몇 개 있다? 2개 곱하기 2하면 이건 2억이고 본사 2억 더하면 4억. 그래서 4번 4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161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1번 중개업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금 지급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중개 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중개 의뢰인과 중개업자 간의 손해배상 합의서 또는 하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등이 있어야 한다. 그렇죠. 근거 서류가 있어야 지급받는 겁니다. 자, 맞고요. 두 번째, 중개 의뢰인은 1의 서류를 갖추어 손해를 가한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중개업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기관에 청구하는 겁니다. 틀렸죠. 3. 보증기관이 중개업자를 대신하여 중개배상금을 지불한 경우 보증기관은 중개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고요. 4. 중개의뢰인의 소수배상금이 보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증 설정 금액의 한도에서 변제받을 수 있고 나머지 초과금 일반 민사 절차에 따라 중개업자에게 청구한다. 맞습니다. 자, 5.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 지급이 있으면 중개업자는 15일 이내에 다시 보증 설정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이니까 161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62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2번 다음은 중개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중개업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거래 당사자의 재산상 손해가 있어야 한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번 중개업자와 사용인은 부진된 연대관계이므로 중개업자의 과실로 인한 거래 당사자의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사용인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부담하지 않죠. 거꾸로 설명되어 있죠. 즉 사용인의 과실로 인한 거래상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중개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거지 중개업자 과실에 대해서는 사용인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설명되어 있어요. X 3. 중개업자가 거래 당사자에게 입힌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증기관은 손해배상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맞습니다. 5. 4. 고의 과실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발생에 대해서만 재산상의 손해발생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므로 과실 책임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죠. 고의 과실로 인한 거니까. 맞습니다. 5. 중개업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재산상의 피해 입증은 피해자인 거래 당사자가 입장을 해야 한다. 그렇죠. 피해받은 사람이 내가 뭘 피해받았습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가장 거리가 먼 것이니까 162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63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3번 중개업자의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 보증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중개업자가 보증을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등록관청에 반드시 직접 신고해야 한다. 우리 반드시 이런 거 들어가면 의심하라고 했습니다. 등록관청에 가서 직접 신고할 수도 있고 또는 보증기관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는 아닙니다. 두 번째, 손해배상을 받을 중개의뢰인은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아니라 보증기관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겁니다. X 3. 중개업자가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즉시 보증 설정을 다시 해야 한다. 즉시는 아니고 이때는 배상을 했으니까 15일 이내에
보증 설정을 다시 하면 됩니다. X. 4. 업무 보증 규정 위반 시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된다. 맞습니다. 맞는 질문이고요. 5. 관계증서 사본 미리 교부 시 100만원 이하의, 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입니다. X. 다 X고 하나만 옳은 것이니까 163번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64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공탁으로 업무 보증을 하는 경우 중개업자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공탁금을 회수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2. 중개업자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 행위의 장소로 제공해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게 한 데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맞습니다. 3. 공제제도는 중개업자가 그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적 성격을 가진 제도이다. 맞습니다. 4.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1천만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맞습니다. 5. 확인 설명 의무를 위반하여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면 중개업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어도 중개업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집니다. 이게 틀렸네요. 판례상 인정되는 겁니다. X.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걸 고르니까 164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65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5번. 중개업자의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 보증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른 것은 1. 업무 보증을 설정하는 경우 중개업자가 등록관청에 직접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보증기관이 그 사람 해당 중개업자가 보증했다는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하면 신고서냐 가능합니다. 2번. 중개업자는 업무 보증 설정금의 한도 내에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가 아니라 한도를 넘어서서 손해 전부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지는 겁니다. X. 3. 보증기간 만료에 따라 보증을 재설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증기간 만료 15일 전까지가 아니라 만료일 전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자, 15일 전이 아니라 그냥 만료일 전입니다. 이 15일 전은 보증기관이 손해배상 보증금을 제공했을 때 그때 이제 15일 이내에 그 15일 이내지 15일 전까지가 아니라 이 경우에는 보증기간 그냥 자동으로 만료됐을 때 만료일 전까지만 하면 됩니다. 4. 공인중개사협회 회원인 중개업자는 업무보증 설정 시 협회의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답니다. 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이 아니라 협회의 공제에 가입할 수도 있고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고 공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의무사항이 아니라 임의사항입니다. 물론 가입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반드시 협회에 가입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5번. 중개업자 또는 사용인의 고유과실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중개업자가 부담한다. 아니죠. 피해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X. 다 X고 하나만 올바른 것이니까 165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법률 및 중개실무 문제풀이 15강 시간이었고 155번부터 165번 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문제 푸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열심히 하는 걸 기회로 계속 문제풀이 할 걸 당부드리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